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흐렸던 날씨처럼 우리 시장도 흐린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종목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후장에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반짝 상승을 하더니 이제 정말 갈 줄 알았는데 오늘 의외로 지금 일격을 좀 맞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 투매가 워낙 좀 심하다 보니까 오늘 양시장이 다 하락세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시장 직설은 이렇게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버핏의 승부수. 간밤에 여러분들 미국장에서 우리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재무장관 이제 스캇 버센트라는 이제 인물이 재무장관에 이제 낙점이 됐는데 요 분이 또 월가에 또 잔뼈가 굵은 헤지펀드 대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국채 발행에 대한 약간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좀 했고 관세 폭탄에 대한 것도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그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트럼프를 견제하는 건가?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3%나 급락을 했거든요. 4.27, 4.28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적어도 매수는 뭐 크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강하게 투매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시장인데 오히려 개장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오히려 지금 코스닥에 2,200억 가까운 이제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한 매도가 쏟아지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이제 반납을 좀 하면서 특히나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시총 상위에 이제 주도 섹터 종목들이 강하게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이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워렌 버핏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스웨이에서 무려 22년 만에 미 국채를 사기 시작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국채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거든요.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는 건 그만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9월 중순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6%까지 떨어졌던 게 최근에 4.5를 찍었잖아요. 그랬다가 오늘 이제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 그리고 워렌 버핏 요 두 인물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대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사이클일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 신흥국 시장이 좋았어요. 특히 우리 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오늘 하루만 보고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렵겠죠. 오늘 외국인들이 좀 투매를 하면서 별거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쨌든 10년물 국채 금리가 뚜렷하게 지금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장의 중장기적으로는 결정적인 이제 호재가 좀 될 수 있다. 라는 거. 물론 개장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캐나다랑 멕시코에 취임한 첫날에 그냥 모든 수입 물품에 25% 관세를 매겨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빠졌는데 왜 이럴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캐나다, 멕시코 다음이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도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장 초반에 원달러 환율이 1,407원까지 솟구치다가 지금 현재 1,397원, 뭐 98원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형님들이 이 환율이 떨어지는 걸 아직 못 보셨나 봐요. 점심 식사하느라고 아직 환율이 떨어지는 걸 못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원달러 환율 안정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팔아도 된다라는 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버핏이 왜 22년 만에 미 국채에 투자를 시작했을까?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위험 자산의 이제 선호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과연 지금 캐나다,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 관세 폭탄 매긴다고 지금 트럼프가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다음 순번은 분명히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 뭔가 좀 대비가 되고 있는 건가? 경제팀에서 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나라도 좀 대비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좀 의구심이 있기는 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국채금리 하락 사이클 그리고 투자 심리 회복 이거는 주식시장에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좀 정확한 상승의 이제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좀 만들어질 때 우리도 좀 정책적으로 대응을 좀 잘해서 주식 시장을 좀 붐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들도 함께 이제 좀 제시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버핏의 승부수가 통한다라고 하면 신흥국 시장, 특히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시장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다시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거 오늘 김영민의 시장 직설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채금리 하락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뭐 AI 쪽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워낙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하락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이런 방산주들이 다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방산주들이 급락을 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간밤에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이제 총리가 헤즈볼라와의 뭐 원칙적 휴전에 뭐 승인을 한다. 이게 도대체 원칙적인 휴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막바지로 이제 치닫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 휴전 정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던 지역들에서 휴전의 가능성들이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방산주들의 투심에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건가 이렇게 하나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요즘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황태자로 부각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간밤에 또 F-35 전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비싸기만 비싸고 성능은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조사 록히드 마틴 주가가 거의 4%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이런 영향들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이제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저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나토에 탈퇴한다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과연 이제 나토에 들어갈까 말까 그 부분도 아직까지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죠. 실제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장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미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동의 또 다른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 또 변수가 또 남아있죠. 거기다가 F-35 전투기가 굉장히 비싼데 성능은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왜 그동안에 이제 잘 갔냐면 가성비거든요.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이제 로켓부터 전투기 팔아먹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나라 이제 방산 품목들이 훨씬 더 가성비가 높다. 그래서 여러 나라 지금 중동이라든지 서유럽, 동유럽에서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을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하락의 이유들이 그냥 다 명분인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빠진 거,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와 반도체 기업들이 한 번씩 다 급락을 했었던 거. 결국은 다 키 맞추기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방산 기업들도 최고가를 찍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가 워낙 위치가 좀 높다 보니까 이런 노이즈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저도 뭐 조선업종 강조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지금 주도업종에 그나마 올해 시세가 좀 강했던 종목 중에 유일하게 현재까지 지금 살아남아 있는 업종은 조선업종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다가 조선업종까지도 한번 얻어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방산기업들이 빠지는 게 표면적으로 보면 뭐 휴전에 대한 가능성, 머스크 발언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단기 차익 매물들이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이제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저는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굉장히 강한 이제 수준 모멘텀이 계속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또 단기간에 급락을 좀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 좀 잡히기 시작하면 저점 매수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오후장 이제 수급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JYP 엔터예요. 어쨌든 오늘 제가 지금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에서도 말씀드렸고 수급에서도 말씀드렸고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시장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끄러운 이슈들과는 완전히 좀 별개로 다른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업종이 있어요. 바로 엔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올해 굉장히 좀 힘들었고 이런 대내외적인 변수에서 비교적 좀 자유롭고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9월 말 10월 초부터 스물스물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 엔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 JYP, SM, YG 이런 기업들이 기관 외국인들의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건 대외적인 리스크에서 비교적 좀 자유롭다는 거. 그래서 오늘 오후장도 장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엔터 업종은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엔터주들 중에 그래도 가장 좀 돋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JYP 엔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편입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코난 테크놀로지가 34% 수익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팔란티어랑 유사한
솔루션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팔란티아가 상승하는 이유도 결국 AI 시장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면 바이든의 AI 행정명령 다 폐기하고 AI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또 다른 이제 행정명령을 이제 준비할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는 AI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2주 전에 제가 루니 소개해드렸잖아요. 딱 2주 만에 60% 넘는 이제 수익이 나고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딱 일주일 만에 지금 무려 오늘 고점 대비하면 34%가 넘는 수익을 지금 기록을 좀 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냥 부담 없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5% 1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만에도 막 30% 40%씩 급증하는 스타일이 바로 이 AI 솔루션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크긴 합니다만 시세가 분출되는 어떤 강도를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업종이 바로 AI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뭐 오늘 목표가를 시원하게 이제 달성을 했고 윗꼬리가 조금 이제 달렸거든요. 26,700원 정도 자리가 약간 이제 좀 저항에 걸릴 수 있는 위치긴 합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24,000원 정도를 익절 라인으로 설정해 놓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다라는 점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셀바스 AI가 14% 수익 중에 있는데요. 지금 3거래일째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똑같은 업종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AI 솔루션 기업들 뭐 지난주에 솔트룩스도 말씀드렸고 뭐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급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딱 말씀드리자마자 오늘 장 초반에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15,000원 목표가를 바로 터치했거든요. 14%가 아니라 이제 목표가 터치하고 뚫고 15,180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 16%, 17% 정도까지 시세가 좀 붙었을 거예요. 하루 만에 지금 그 정도의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지금 장기평을 좀 다 뚫어놓고 거래량도 오전장에만 지금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이제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셀바스 AI 제가 소개해드릴 때 국내 AI 솔루션 기업들 중에서 단일 AI 제품 서비스를 가지고 유일하게 흑자를 계속 좀 내고 있는 기업이 셀바스 AI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실제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완벽하게 지금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2의 루닛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 진출, 의료 AI 기업도 M&A를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 완벽하게 지금 지난 8월, 9월 달에 이 묻어있던 요 매물 저항을 완전히 다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역시 또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15,000원 이상까지 이제 올라갔을 때 2차 목표가를 저는 16,500원 정도로 한번 설정을 좀 해드려 볼게요.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으면은 뭐 이 자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2차 목표가 16,500원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2의 루닛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도 AI 쪽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종목 준비해 첫 오셨을까요? 번째 종목은 역시나 또 오늘도 AI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00원 현재가로 더존 비즈온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즈온은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또 시총이 좀 크고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또 기관 외국인을 훨씬 더 좀 선호하는 종목인 게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ERP라는 거 여러분들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사적 자원 관리, 회계 시스템 이런 것들 이제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인데 요 회사가 최근에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이유는 역시 또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이에요. 한글과 컴퓨터 소개를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굉장한 이제 수익을 막대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삼성 SDS를 이제 중심으로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뭐 더존 비전 이런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요 회사가 이제 내년부터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또 원 AI라고 해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AI로 다 전환하는 이제 솔루션들을 지금 개발을 해서 주요 고객사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영업 활동을 이제 펼치고 있거든요. 아직 전환율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 AI로 이제 전환이 좀 됐을 때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들거든요. 기존에 위아고라고 하는 제품을 쓰는 이제 고객들이 거의 한 60% 정도였는데 이게 연간 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 AI로 이제 전환했을 때 비용이 50%나 늘어나요. 연간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거의 다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자체적인 이제 자원 관리 시스템에 AI 솔루션이 이제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많은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주를 통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좀 되고 있고 주요 기관들과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그런 움직임들을 활발하게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셀바스 AI도 마찬가지고요.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도전 비전 이런 기업들이 내년도에 실적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혜를 입게 된다면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전 비전은 모멘텀이 하나 더 있어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나라에 지금 3군데 정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을 당국에서 이제 승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에서 늦으면 12월 초에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사전 인가를 위한 심사 기준을 이제 정부에서 공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심사 대상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될 텐데 더존뱅크가 신한은행과 연합을 한 거거든요. 더존뱅크가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7만 5천 원 정도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6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존 비주온 목표가 7만 5천 원, 손절가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로봇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1,000원 현재가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로봇 기업들이 좀 지지부진해요. 뭐 움직이는 듯 하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현재 시점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종목이 2개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로보티즈하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유진 로봇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나마 추세적으로 보면 요 두 기업이 그래도 가장 바닥에서 좀 탄력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로보티즈는 LG그룹이 이제 2대 주주, LG전자가 지분 7%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는 이제 2대 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개미, 직개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외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근거리 이제 배달을 요 로봇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걸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 게요. 미국 MIT하고 같이 피지컬 AI를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게 보도가 나오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로보티즈가 급등을 했었던 거거든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이 피지컬 AI를 미국의 MIT하고 같이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주가 상승에 가장 좀 강력한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완전히 지금 바닥을 지금 벗어나고 있거든요. 대량 거래가 이제 이틀 연속으로 이제 좀 터지면서 거래를 붙이고 주가가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 추세 초입으로 전환이 좀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매물 소화가 좀 다 되고 장기 이평을 좀 뚫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눌림목 지나면 다시 한번 이제 고점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만 5천 원 정도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달 로봇의 효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로보티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영민한 투자와 함께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투자해놓은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